짚어보자면 2022년도의 개최지 선정을 둘러싼 그 일종의 뇌물 비리 스캔들이라고 할까요? 네. 그 2022년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 들리는 소식들을 좀 종합해 보면 개최지 선정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런지 한승현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2022년 월드컵 개최국 선정 투표. 한국과 일본, 미국, 호주, 카타르 등 5개 국가가 유치에 나섰습니다. The winner to organize the 2022 FIFA World Cup is Qatar. 피파 집행위원들은 중동의 평화를 내세운 카타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카타르는 1차 투표에서 이미 과반에 가까운 11표를 얻은 뒤 최종 투표에서 14표를 얻으며 8표에 그친 미국을 따돌렸습니다. 개최지가 확정되는 순간 카타르 국민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열광했습니다. 카타르 곳곳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나라는 3차 투표까지 진출하며 선전했지만 불과 8년 전에 월드컵을 치른 점이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카타르가 개최지로 결정된 뒤 개최지 선정에 대한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선데이 타임스는 카타르 출신인 모하메드 빈 함맘 전 아시아 축구 연맹 회장이 피파 집행위원들에게 카타르를 지지하는 대가로 500만 달러, 우리 돈 50여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폭로했습니다. 신문은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과 편지, 거래 명세서 등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카타르 뇌물 스캔들에 프랑스의 연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프랑스 축구의 전설인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 회장과 함맘 전 회장이 개최지 선정 투표 직전에 몰래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축구 전문지는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까지 뒷거래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카타르가 월드컵 기반 시설을 건설하면서 살인적인 노동 조건에 내몰린 빈국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도 폭로됐습니다. 국제노동조합연맹은 카타르가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뒤 건설 현장에서 무려 1,200여 명의 이주 노동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엠네스티도 카타르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카타르 이주 노동자의 90%는 여권을 고용주가 가지고 있고 56%는 의료보험증이 없고 21%는 제때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타르가 이런 월드컵을 치른다고 하면 그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어떤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목을 끌 수밖에 없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카타르는 월드컵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인권에 대해서 보장하지 못한 나라로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파문이 커지자 아디다스와 비자, 소니, 코카콜라 등 월드컵 후원사들마저 진상조사를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열린 피파 총회에선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블래터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거세졌습니다. Two UEFA federations, Mr. Blatter, and said that at the moment the image of FIFA is very negative. 지난 1998년부터 16년 동안 피파의 수장을 맡아온 블래터 회장의 연봉은 자신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FIFA는 외부에 자신들의 경영이라든지 재무나 회계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외부에 보여줄 때도 없고요. 보여줄 어떤 의무도 없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개최국 선정을 둘러싼 부정과 비리 이런 것은 거의 필연적인 구조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카타르의 뇌물과 비리 스캔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당시 유치전에 뛰어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도 가능해집니다. 개최지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세계 각국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People who won
used bribery and other influences to get the vote, then of course it's got to be done again. 지난 2년 동안 진상을 조사해온 피파 윤리위원회는 오는 9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2년 월드컵의 개최지 재투표가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월드컵 개최에 다시 도전할까요? 대한축구협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 결과가 나야 알겠지만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의 입장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카타르뿐 아니라 차기 월드컵 개최지인 러시아도 개최지 선정 비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피파 윤리위원회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컵 개최지가 바뀐 적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986년 개최지는 콜롬비아였지만 경제 상황 악화로 개최권을 반납했고 멕시코가 이어받아 개최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카타르의 한여름 날씨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 이게 변수가 된 적은 없었나요? 카타르에서 이제 월드컵이 열리게 될 6월과 7월이죠. 네. 그때의 낮 기온이 한 50도에 육박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개최 시기를 좀 겨울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네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겨울은 유럽의 뭐 프리미어리그 같은 그 빅리그들이 한창 리그를 치르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네.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죠. 주요 선수들이 못 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타르 대신 단독 개최를 시도를 한다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국제 대회를 유치할 때마다 나왔던 또 고비용, 저효율 뭐 이런 지적도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이번에는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 때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한 10곳 정도를 리모델링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또 인프라 구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희대학교 김도균 교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경기장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그 경기장이 이미 2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이 노후화가 돼 있어서 다시 한번 리빌딩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과거처럼 경기장이 단순하게 축구장으로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엔터테인먼트 공간, 놀이 공간으로서 그렇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역을 다시 한번 재생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지금보다도 적은 비용을 투자하고 더 많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2022년에 월드컵 개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불거져 나온 그 뇌물 스캔들이 우리로서는 어떤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과연 몇 %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재도전을 할 수 있는 또 성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난 카타르 결정할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5표를 획득했었고요. 일본이 이제 2표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대륙별 안배 차원에서 피파에서는 역시 이제 이번에 남미, 그 다음에 지금 다음이 러시아잖아요. 네. 유로.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곳이 북중미, 오세아니아, 이제 아시아인데, 사실은 또 미국도 유력하긴 합니다. 가장 표를 많이 얻었었기 때문에, 지난 그 투표 결과에서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 본다면 축구 리그 시스템을 승강 제도가 없었던 것은 이제 올해부터 해서, 많게는 2팀, 뭐 적게는 1팀이 떨어지고 올라오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축구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거고 또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그 축구 리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개최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 탄탄한 국내 축구 리그를 보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숙제죠. 숙제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도 우리 리그에 대한 구조 조정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였냐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하기 위해서는 승강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그동안 갖추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준비를 했고 올해부터는 이제 승강 제도가 시행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축구 기반 시스템을 이제 선진국화 하고 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월드컵은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지구촌 축제입니다. 하지만 그 축제는 선수들의 투혼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점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길 해설위원, 김상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